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달서구민과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우파의 중심 미래통합당 기호 2번 김용판입니다. 우한 코로나 때문에 2주일간 격리되어 있다가 오늘 해제와 동시에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 참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격리 중인데도 많은 성원을 해주신 달서구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한 코로나로 인해 거리마다 가게는 문을 닫고 실업자는 속출하고 있는데도 외국인 입국을 막지 않는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한 배짱을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구 시민의 눈물겨운 희생은 외면한 채 마치 코로나 사태를 해결한 양 자아자찬하는 문재인 정권을 보느라니 참으로 통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달서구는 새로운 역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단호한 결기와 논리 있는 뚝심을 갖춘 저 김용판을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당면한 코로나 사태를 조속히 극복하는 입법과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철저히 감시하겠습니다. 우리 달서구의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는 대구시 신청사 건립입니다. 달서구를 대구의 중심으로 새롭게 태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구시 신청사를 단순한 시청이 아니라 광역복합행정다운으로 건설되도록 하겠습니다. 죽전, 감상, 두력을 잇는 역세권을 묶어 행정과 비즈니스, 문화, 교육, 관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간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청사 주변 50만 평 두리공원 그랜드 플랜을 마련하여 대구 시민과 내방길, 추나, 추동, 문화, 레저를 즐길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민생경제를 챙기고 어르신과 청년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진 후보님은 대구시청 신청사에 공공의료센터를 건립한다는 계획을 깊이 있는 생각 끝에 나온 계획인지 묻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판도라라는 영화를 한 편을 보고 나서 원전 폐기 정책을 적극적으로 결정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김 후보님은 코로나 때문에 죽을 고생을 다하시고 있는 의료인들에게 우선거리가 될 만한 이 공공의료센터 건립 계획을 처리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우한 코로나에 대한 방역의 책무로는 대통령과 의료인이 서로 다릅니다. 직접 치료하는 것은 의사의 몫이지만 감염원 차단을 위해서 중국발 입국자를 제한하는 이런 경우는 대통령의 책무에 해당됩니다. 저는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국가 감각, 철학을 담은 이 책무라는 책을 썼고 특히 여기서 대통령은 부강병과 국태 민안의 책무가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전문가 집단의 거듭된 건의를 묵살하여 자국민 보호라는 대통령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창문을 열어두고 모기를 잡는 것 같은 우를 범해 우한 코로나 사태는 걷잡없이 커진 것은 주제의 사실입니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는 지금도 외국인 입국을 전면 막지 않아 소중한 우리의 의료인 등 의료자산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방파제를 사 파도를 막아왔지만 이제 방파제로 감당할 수 없는 쓰나미가 몰려올 것이라고 예상된다 라고 말씀한 분이 누군지 압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재명 경기지사입니다. 여당 출신의 도의사조차 이렇게 불만을 털어놓는데 문재인 정부가 외국인 입국을 전면 막지 않음으로써 국민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데서 문재인 후보는 사과할 용의는 없습니까? 네, 한 나라의 역량은 국제적 평판도 그 나라의 역량에 들어갑니다. 현재 해외의 모든 어떤 정부라든가 주요국의 언론들은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잘 대처하고 네. 사과할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추후에 그러한 부분이 밝혀져도 되고 후보님, 또 WHO 주도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잠깐만 좀 해주세요. 조은진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조은진 후보는 지난 3일 저와 우리 당을 공격하면서 달서구에 온 지 100일밖에 안 된 인사가 산책할 때 입는 핑크옷을 입었다고 비난했습니다.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와 이진공격입니다.
저는 달서구 태생이고 달서 명으로 이사 온 지는 1년이 넘었고 그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다시 한번 허위 사실로 이러한 인신공격을 하면 결코 자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핑크색은 해피 핑크로 자유와 희망, 배려와 통합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다가 좌파 독재 정권의 한가는 자유우파의 핏물로 울분을 대변하는 식으로 생각하면서 승리를 다짐합니다. 조은희 후보께 묻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서신에 기존의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서로 분열하지 말고 역사와 국민 앞에서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라고 절절히 친필로 쓰셨습니다. 좌파 독재를 물리치기 위해 조건 없이 통합하여 힘을 모으라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조 후보님은 여기에 동의하시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조 후보님의 독선적인 행동으로 인해 우파 분열을 걱정하는 국민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뜻을 바꾸실 마음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주도권이 있습니다. 공천 주면서 바꾸실 마음이 없다는 우리한테 말씀이죠. 얘기 안 제가 하는 것은 김용판 후보님의 그 경력을 보면은 아주 그 훌륭한 커리어를 지니신 분이십니다. 경찰 30년. 경찰 그런 너무 그 오랜 그런 경험이 오히려 그 단점이 되지 않을까 참 우려스럽습니다. 자기소개에 주폭, 척결, 폭주족, 일망타진, 또한 국정조사 청문회 정인 선서 거부 등을 언급하셨는데 이것은 시민을 감시 대상으로 아직도 판단하고 있는 공안 경찰의 관점을 가지고 있으신지 아닌지 참 우려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국회에 들어가셨어도 참 어떤 태도로 국정에 임하실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그 주폭이란 말은 제가 처음 만들었는데 우리 김대중 후보께서 좀 오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폭이란 말은 술의 힘을 빌려서 상습적으로 풍요를 가하는 자라고 했고 이것이 정말로 우리나라의 공권력과 법치를 무너뜨리는 운영이었지만 해결을 못했습니다. 저는 이게 서민의 관점에 서서 해결했습니다. 총을 차고 있는 경찰에까지 저럴 정도의 행태의 성향이라면 힘없는 서민에게는 오죽했겠느냐라는 관점에서 그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서민의 관점에 접근한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 말하듯이 주폭의 문제는 공권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서민의 문제고 우리나라의 법질서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척결되면 가장 덕을 본 사람이 서민들이었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전국의 공권력이 정립이 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폭이란 말은 대상자가 주치폭력배 준말인데 이거는 범죄자입니다. 상습범이고 서민을 괴롭히는 범죄입니다. 범죄자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리 제압을 먼저 해야 됩니다. 주폭이라는 용어 자체가 범죄자의 심리를 제압하는 엄청난 효과가 있었다고 입증이 됐습니다. 부드럽게 할 때는 한없이 부드러워야 되지만 강하게 할 때는 한없이 강한 게 정치든 사회든 모든 면에서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재난 기본소득은 긴급 재난 상황에서 재난을 극복하고 위축된 경기를 부양한다는 두 가지 목적으로 소용되는 자금입니다. 따라 전 국민에게 가능한 빨리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빨리 지급해야만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 1차적으로 1인당 50만 원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며 4인 가구의 경우 약 200만 원을 수령하게 되도록 되는 것입니다. 특히 대구의 경우는 전국의 어느 도시보다 피해가 큽니다. 그 고통이 크게 달해 있는데 이것이 늦게 가면 의미가 없습니다. 시급히 조기에 집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기존의 25억 재원은 2020년 예산 구조를 재구성을 해서 조달하면 됩니다. 이것도 일찌감치 중국으로부터 입국하는 그런 금지에 따르면 위기를 모면했을 텐데 창문을 열어놓고 모기를 잡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파장이 커졌습니다. 하루빨리 조속히 지급하는 것이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대구시 신청사를 광역 복합 행정타운으로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이미 발표한 바 있습니다. 1949년 이후 약 70년 만에 옮기는 이 대구 신청사는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는 대구의 랜드마크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대구의 랜드마크는 정말 중요합니다. 높이와 넓이가 동시에 구현돼야 합니다. 50층 이상의 초고층 건물이 지어져야 시민의 행정 소유를 제대로 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문화예술, 관광 레저 등 이런 공간을 복합적으로 구성하는 이런 복합 행정 타원을 조성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넓은 공간을 확보해서 대구에서도 서울시청 광장과 같은 이런 광장 문화를 창조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문가 활력이 넘치고 여유와 안식을 누리도록 해야 합니다. 소외와 차별을 없애고 창의와 낭만을 나누는 장소로 명소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제가 구상하는 신청사 입주 방향입니다. 네, 2017년도 5월 10일 날 문재인 정부 출범하는 날 제가 페이스북에 글 올린 것은 맞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듯이 그것은 덕담입니다. 그리고 바로 제대로 하라는 조언이고 충고의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꽃자리라는 시라는 것은 마지막에 우리 패친들에게 선다고 분명히 밝혔는데도 이것을 경강부회식으로 이렇게 해서 저를 매도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파 분열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실질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박근혜 팔아하지 말라라는 이런 말까지도 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순수한 마음으로 우파가 통합이 돼야 되는데 개인적 사심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동계 스포츠 센터를 제가 주장해서 막았다 그러는데 저는 예비 후보 때고 구청장 되지도 못했습니다.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김대진 후보에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오히려 대구 시민의 성숙한 시민의식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런데 김 후보는 대구의 청년 실업률은 1위이고 청년 고용률 꼴찌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일터를 만들어 대구를 떠나는 청년들을 대구에 눌러 앉혀보겠다는 포부를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희들이 대구 지역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대구 지역의 민주당 후보들은 최근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즉 뉴딜 20조 예산을 배정해서 청년의 일자리를 보장하고 또한 청년의 일자리를 보장하기 전에 알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보장한다 이런 이야기죠. 청년의 일자리를 보장하기 잠깐만요. 전에 그러한 어떤 취업의 어떤 자, 됐습니다. 자, 잠깐만 이걸 좀 봐주세요. 자, 우리 김대중 후보 잠깐 봐주세요. 이걸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잘 못 봤습니다. 잘 안 보십시오. 보입니다. 예. 이 청와대 앞에 사진입니다. 이것은 2020년 얼마 전이죠. 3월 31일 날 청와대 앞에서 경남 중고 애국 동지회 기자회견 장면입니다. 지금 유튜브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동문이지만 너무 부끄럽다. 결단을 촉구한다. 퇴진 결단을 촉구한다. 이런 취지로 인터뷰가 되어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동문에서 이렇게 대통령을 자랑스럽게 해야 되는데도 부끄러워하면서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김대진 후보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네, 동문회라는 조직이 잘 아시다시피 동문회라는 조직이 어떤 획일적인 조직이 아닙니다. 각기 개성이 있고 각 서클별 여러 성향의 어떤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더 조사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현재 대통령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지는 그 무분별한 그런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적절치 않다 이런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자, 조은진 후보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조은진 후보께서는 태극기 국민을 대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되신 바는지 처음에 새누리당 때 정광용 대표님 그리고 홍문종 대표님, 김문수 대표님 만나기만 하면 헤어집니까? 이렇게 자체 보수파 내 태극파 내에서도 분열하면서 어떻게 보수 통합을 앞장선다 그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도저히 이해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삼선까지 했는데 정말 대구와 달서구를 위해서 한 일 중에 정말 자랑할 만한 일 한 가지 하고 아쉬웠던 한 가지를 같이 말씀해 주시죠. 시간이 없어서 말할 수 있겠어요. 태극기 집회 한 번이라도 나오고 그런 말을 하면 좋겠고요. 잠깐 저는 태극기 집회도 나온 자유민주주의 거다 체제가 나갔습니다. 무너지는데 끝까지 싸워야 된다는 게 저희 입장이고요. 네, 또 김용관 외교는 결국 안보와 결부됩니다. 그런데 안보의 주적은 북입니다. 그런데 북은 핵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북을 보러 가는 관점이 근본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잘못됐기 때문에 큰 오류를 범하고 봅니다. 북한의 핵은 벌써 김일성 때부터 내려오고 김일성 교시에도 북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순진하게 북한 말을 믿고 북의 말을 믿고
핵 포기를 전제로 모든 이 접근이 큰 오임을 가져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현실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특히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힘은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든든한 힘을 가지려면 든든한 사람과 아주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이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과의 관계가 지금 최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미국과의 관계가 제대로 튼튼하게 되면서 비록 일본은 옛날에 감정이 있다 하더라도 미일 동맹이야말로 가장 중요합니다. 같이 손을 잡고 동북아 정세를 평화를 하는데 함께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네. 관광 산업은 지금 우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최악의 상태입니다. 운영 자금 대출과 공과금 면제 등을 신속하게 진행해서 줄도산을 방지하는 것이 우선 급선무입니다. 대구의 관광 산업은 이때껏 아웃바운드, 즉 한국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것에 치우쳐봤습니다. 중국, 일본, 동남아, 유럽 등 해외로 나가는 관광을 주로 한 셈이었죠. 늦었지만 대구시에서 인바인드, 그러니까 우리 대구에서 많이 오도록 하는 인바운드 관광 산업으로의 패러다임을 변화를 모색했습니다. 2016년도 대구 관광 뷰로를 설립하고 대구 특화 상품 개발 등에 나서고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대구의 이 문화 인프라를 위해서는 대구 고유의 문화 상품을 지속적으로 더욱더 창출해내야 할 것입니다. 공연 문화는 비교적 높은 수준에 잘 운영되지만 이제는 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안전을 유지하는 것까지 고려하면서 문화관광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잘 보셨는지요? 이번 선거는 명백히 문재인 정권의 중간 평가에 대한 선거입니다. 내로남불, 좌파 정권의 막무가내 정책에서 국민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습니다. 나라를 거들낸 좌파 정당에는 단 한 표도 찍어주면 안 됩니다. 자유우파의 압승이 대한민국을 다시 살립니다. 미래통합당으로 똘똘 뭉쳐 주십시오. 대구는 위대합니다. 대구 시민은 영웅입니다. 종북 좌파와 우한 코너를 묵묵히 이겨낸 대구는 대한민국의 승리의 교보도보이자 결기의 상징입니다. 달서의 희망, 대구의 자존심, 대한민국의 미래, 저 김용판이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자유우파의 중심, 미래통합당에 힘을 몰아주십시오. 기후이번 김종판에게 힘을 몰아주십시오. 반드시 문재인 좌파 정부, 혁주 정부에 대해서 심판을 하고 달서구 발전 확실하게 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